교재 없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교재 없는 얘기부터. 자기장이라는 걸 먼저 볼 거야. 자기장. 원래는 전자기 유도 이렇게 먼저 나오는데 자기장을 알아야 뭐 이야기를 알아먹든지 하기 때문에 자기장은 B라고 표기를 합니다. 자기장도 B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장의 세기도 B라고 표기를 해요. 자기장은 자기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야. 자기력을 영향을 미치는 이제 공간. 자, 그러면 자, 자기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림이 왜 이러니? N극과 S극이 있을 때 나침판을 놓는다.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색칠이 N극이야. 나침판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얘가 N극에서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방향이고 S극으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래서 N극에서는 이렇게, S극에서는 이렇게. 자, 그래서 N에서 S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야, 분필을 2주 만에 적었더니만 너무 어색하다. 못하겠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표현이 많아. 자기력선인데 유사한 표현으로 자기선속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자기력 선속이라고도 하고 또는 자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요게 조금 더 많이 쓰이긴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래 자기력선이나 얘네 셋은 내용이 조금 달라. 근데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같게 쓴다라고 보면 돼요. 같게. 자, 자기력선은 일단 첫 번째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가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자서 바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얘가 패곡선이란 말이야. 패곡선이란 얘기는 중간에 이제 끊어지지 않는다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어져 있어. 얘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원래는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안에서 보게 되면 S극에서 N극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안에서 봤을 때는 S에서 N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밀도가 클수록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밀도가 클수록. 이제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간격이 좁다는 얘기야. 알겠죠? 간격이 좁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요 지점 A, 요 지점 B가 있으면 A 지점이 자기장이 더 세다고. 이렇게 표시가 좀 이상하네. 그러면 A가 B보다 더 촘촘한 거죠. 그렇죠? 간격이 좁다는 건 촘촘하다니까. 근데 이제 간격이 좁다는 건 그만큼 자석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간격이 좁다는 건 자극에 N극 S극 자극에 가까울수록.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 당연히 자석 근처 자기장이 세겠지. 그치? 이걸 어렵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개념상 세 번째 임의의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제 접선 방향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다. 그러면 접선 그리고 화살표는 이렇게 돼 있겠죠. 흐름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나침판을 놓으면 이걸 너무 어렵게 쓰네. 자, 이렇게 해서 나침판의 머리가 화살표에
머리 방향으로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접선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요거랑 얘가 중요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게 이제 기본이야. 자기장의 이제 기본. 자, 그러면 앙페르 법칙이라는 걸 일단 알아야 되는데, 앙페르 법칙은 다른 말로는 이제 오른나사 법칙. 그래서 자, 전류가 흐르면, I죠, I. 전류가 흐르면 그 근처에 자기장이라는 게 생겨. 근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생기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우리는 대략적인 것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중학교 때 했지, 그치? 요거 오른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감기는 방향으로. 그래서 엄지가 전류면 나머지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 자기장, 또는 엄지가 자기장이면 나머지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 전류인데, 보라색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보라색. 엄지가 자기장일 때를. 그럼 엄지가 무조건 N극이야. 여기니? 엄지가 무조건 N극.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여기서 요렇게는 이제 교재에 안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앙페르 법칙은 전류와 자기장의 이제 방향을 보는 거다예요. 그래서 교재에서 보면, 우리 이제 통합과 교재에서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학교에서도 여기는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부터는 전자기 유도라는 게 나와. 전자기 유도.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는 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발전의 원리야. 발전의 원리. 발전이라는 게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치?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발전의 원리는 뭐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자기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전압이라는 게 생기고, 전압이 생기니까 당연히 전류가 흐른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이제 전압이 유도 전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생기는 전류도 유도 전류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죠? 여기까지.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하는 거의 결론. 자, 그러면 천천히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지 말자. 여기 뭐 전구가 있다고 합시다. 전구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N극이 있어. 그럼 N극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치? 현재 자기력선이 4개가 통과하고 있지. 이걸 우리가 코일이라고 할 거예요. 코일. 알겠지? 코일. 도선을 말아놓은 거, 전선을 말아놓은 걸 코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4개야. 근데 여기서 내가 자석을 가까이 가면 선이 4개가 다 들어오고, 자석을 멀리 하면 요 선도 안 들어가지, 그치? 여기에, 그치? 그래서 자, 얘를 가까이 갖고 가면, 현재 2개가 들어가고 있는데, 가까이 가면 4개가 될 거고, 멀어지면 자기력선이 0이 될 거야, 그쵸?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요 선의 개수가 바뀌어요, 그쵸? 여기서의 선의 개수가, 그럼 여기서의 선의 개수가 바뀌면 자기력선 또는 자석 이런 게 바뀌면은 곧 자기장이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얘를 왔다 갔다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알겠죠? 불이 들어와요. 그럼 건전지가 없어도 자석만 왔다 갔다 하니까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원리가 애기들 신발 걸어놓으면 이게 불 나오죠. 그쵸? 이거 엄마가 신발 까서 건전지를 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신발을 충전하지는 않을 거 아니니. 그치? 건전지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 원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유도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랑 크기를 볼 건데 방향 개 쉽다. 여기서 틀리진 않아. 방향은 패러데이란다. 렌츠의 법칙으로 얘기를 하고 렌츠의 법칙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야. 이 방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이 방해라는 거에. 자, 줄레 쉬워. 줄레 쉽다. 코일이 있고 이렇게 해서 보통 여기 A, B 여기 뭐 검유계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잘 봐야 돼. 항상 코일이 이렇게 감겨있진 않아. 알겠지? 코일이 감겨있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반대로 감겨있을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럼 그림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림을. 잘 봐. 이거 졸래 쉽다. 이거 쓰면 바보야. 자, N극. 가까이 올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선 얘가 가까이 오는 게 싫어. 그러면 야 꺼져 하고서 N극 만들어야겠지. 그치? 오는 거 싫으니까. 그럼 N극이 왼쪽이 되게끔 전류가 자기장이 생기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지. 그치? 전류가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요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요렇게 그래서 A에서 B로 흐르는구나. 어렵지 않지? 그쵸? 자, N극이 멀어져. 그럼 난 얘가 멀리 가는 것도 싫어. 그럼 땡겨 와야 돼. 그래서 여기 S극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오른쪽이 N극 될 거니까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는 B에서 A로 흐르겠지. 그치? 그렇잖아. A에서 B, B에서 둘 중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니, 그치? 전류 흐르는 방향은. 그럼 이번에는 S극을 가까이 갖고 와. 근데 얘가 갖고 오는 것도 싫으니까 여기 S극 만들어야 되고. 그럼 똑같겠죠? 그치? 색깔별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S극이 멀어져. 그럼 멀어지는 거 싫으니까 땡겨 와야 돼. 그럼 N극. 다시 이렇게 되겠지? 전류가 A에서 B로 흐를 거야. 그쵸? 그럼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일단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건 나는 얘를 서로 밀어야겠지, 그치? 가까워지는 거 싫으니까 서로 밀어야 돼. 그래서 청력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청력. 그럼 가까워진다는 건 코일이 자석 근처에 간다는 거니까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했니? 자기장이 세지는 거.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지. 반대도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멀어진다면 땡겨와야 되니까 인력이 생길 거고 코일 내부의 자기장은 감소하겠지. 자석에서 멀어질 거니까. 그치? 코일을 놔두고 자석을 왔다 갔다 해도 같은 원리고 자석을 가만히 놔두고 코일을 왔다 갔다 해도 똑같은 거 알겠지?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깝냐 멀어지냐 요 차이 알겠죠? 가깝냐 멀어지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봐.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자, 이걸 풀었으면 좀 이상하긴 한데
자석을 왔다 갔다 할 거야.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 거 아니니, 그치?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잘 생각해야 돼. 왔다 갔다 하면 A에서 B로 올랐다가 B에서 A로 올랐다가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전류도 왔다 갔다 흐르지, 그치? 자, 그래서 조금 유식한 말로 쓰면 교류 전류가 생겨요. 그럼 교류 전류라는 건 뭐냐면, 교류 전류라는 건 방향과 크기가 계속 변하는 전류야. 방향과 크기가 계속 변하는 전류. 그래서 요것 때문에 겁내 틀려. 요것 때문에 겁내 틀리는데, 자, 코일에서 생기는 전류는 시간에 따라 전류가 자석을 왔다 갔다 한다 가정했을 때, 얘가 이렇게 생겨요. 됐니? 그래서 전류가 점점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방향 바뀌고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방향 바뀌고 세졌다가 약해졌다가, 그렇죠? 그래서 교류 전류가 생긴다. 얘는 직류랑은 다른 거다. 그럼 직류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방향과 크기가 일정한 전류가 직류야. 뭐 예를 들면 1A 하면 1A 쭉, 오른 시계 방향으로 1A, 반시계로 2A 딱 정해져 있는 게 직류인데, 아니야. 우리가 배우는 발전에서는 무조건 교류야. 무조건. 알겠니? 무조건 교류.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뀐다. 이렇게. 됐어? 힘들지? 너 너무 힘들어, 지금. 너 지금 너무 힘들다. 나 목이 너무 아프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유도 전류의 세기.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으로 얘기를 합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이라는 얘기인데, 이 기전력이 좀 어려워요, 말이. 자, 풀어서 얘기를 하면, 기전력은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전압이랑 똑같은 말이야. 전압이란 몇 볼트 하는 전압. 전압을 풀었으면 전위차라고 합니다.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라서 전위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싫잖아.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쵸?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 이러면은. 그럼 전압. 기전력은 전압이고, 전압은 간단히 얘기하면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죠. 전압이 세면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 전압이 약하면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잘 못 흐르는 거야.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구하냐? 이 전압은, 자, 우리가 유도 전압이라고 할 거야. 자석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순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장이 변하면 전압이 생기고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전류를 먼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먼저 전압이 생기는 거야. 알겠니? 전압이 생겨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먼저야. 이게. 자, 유도 전압은 이거씩 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식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의미만 보는 거야. 의미만. 요거 마이너스는 방해라는 뜻이고, 요 N은 가문수라는 뜻이고, 요거는 자기장의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에 방해한다는 요 의미가 들어있지. 그치?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렌즈의 법칙을 포함하고 있어. 됐니? 렌즈의 법칙을.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원리를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전자기 유도의 법칙은, 전자기 유도의 원리는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이잖아. 이 값이 크려면, n 값이 크던지, 자기장의 변화가 크던지, 둘 중 하나지. 그렇잖아. 이게 크든, 이게 크든. 그쵸? 그럼 이게 크다는 얘기는 가문수를 많이 가물한 얘기고, 이게 크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이게 크다는 건, 센 자석을 이용을 하든, 아니면 왔다 갔다를 빨리 하든,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4개짜리가 왔다 갔다, 1초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4개가 왔다 갔다 한 번, 그러니까 4가 변한 건데, 1초에 100번 왔다 갔다 하면 400개가 변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왔다 갔다 빨리 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크고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 똑같이 한 번 왔다 갔다 할 건데, 1초에 한 번 왔다 갔다 할 건데, 4개짜리가 왔다 갔다 하면 4가 변한 건데, 400개짜리가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400이 변한 거지, 그치? 그래서 아예 센 자석을 이용을 하든, 진동을 빨리 하든, 둘 중 하나다. 이게 이제 절반 했어. 자, 이제 절반 했어. 자,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 페이지가 안 써있구나. 뒤에 첫 페이지에 이제 유도 전류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넘어가서 뭐 전자기 유도의 이용 이런 거 있는데, 전자기 유도의 이용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문제 풀면서 다시 볼 겁니다. 요건 문제 풀면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뭐 신용카드, 카드 긁잖아, 그치? 카드 긁으면 그 카드가 자석이야. 카드가 자석이라서 걔를 긁으면 자기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지, 그치? 왜냐면 내가 자석을 긁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기계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전류가 흘러서 이제 돈을 빼간다, 이거고. 태블릿 컴퓨터는 요거는, 이거 다시 볼까? 요것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컴퓨터, 아이패드라고 하자. 자, 아이패드에서 계속 이제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잖아, 그치? 액정에. 근데 내가 펜을 갖다 대면 이 펜이 코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코일을 계속 갖다 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기장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그렇게 형성된 원리로 이제 뭐 전기가 흐른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펜이 써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 이렇게. 금속 탐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자기장을 내뿜고 있어. 금속 탐지기에서 계속 자기장을 내뿜고 있는데, 금속에 갖다 대면, 얘가 금속 근처가 되면 자기장이 변하는 거야.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자기장이 있는데, 금속에 가까이 가면 금속의 자기장 때문에 자기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변한 자기장 때문에 전류가 흘러서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인덕션도 마찬가지예요. 인덕션도 교류 전류, 왔다 갔다 계속 전류를 흐르니까 자기장이 변하고, 그러니까 또 전류가 생겨서 뭐 뜨거워진다 이건데, 그냥 전자규도를 이용한다, 그 정도 알면 돼. 얘가 무슨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몰라도 돼. 그냥 전자기 유도에는 신용카드, 아이패드, 금속 탐지기, 인덕션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정확한 원리 몰라도 된다. 알겠죠? 자, 넘어가서 발전기 요거 원리 간단히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발전기 요거 3D로 그려져 있는 거, 요거 2D로 그리고 마무리할 거야. 자, 요거 2D로 그리고 잘 봐. 발전기인데, 그럼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발전기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자석, 그거 그림 있죠? 그거를 2D로 그릴 거야. 잘 봐. 자, N극,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S극,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이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해서 형성이 돼 있어. 자기력선이 이렇게 5개만 그릴게요. 5개. 그리고 얘를 지금 이렇게 넣은 거지? 그치? 이렇게 넣은 거잖아, 지금 그림에서. 자, 이렇게 넣었어. 그래? 그러면 지금 현재는 5개가 통과하고 있지, 그치? 얘를 이렇게 돌렸어. 이렇게 돌려서 얘가 이렇게 됐네. 그럼 이때는 3개만 통과하고 있죠. 그쵸? 됐어? 얘를 조금 더 이렇게 돌렸어.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는 하나만 통과하고 있지. 그치? 자,
얘를 이렇게 계속 돌리면, 이걸 이렇게 돌리면, 이 코일, 이게 코일이야.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지.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아마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 그렇지? 요걸 돌리면 이 코일에 들어가는 자기장이 계속 바뀌지, 그치? 자, 이걸 돌려주는 역할을 터빈이라는 애가 합니다. 터빈. 터빈이 회전하게 되면 코일도 회전하게 되고, 코일이 회전하게 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바뀐 거지, 그치? 5, 3, 1, 다시 1, 3, 5 이렇게 바뀔 거니까, 그쵸? 바뀌어? 그러면은 유도 전압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유도 전류라는 전기가 생기는 거야. 됐어? 별거 없어. 그냥 터빈을 돌려주면 원래 이렇게 해서 화살표가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개수가 바뀌니까 유도전류가 생긴다. 근데 이때 생기는 유도전류도 무조건 교류야. 알겠니? 무조건 교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 이렇게 했을 때는 내 손바닥을 통해서 손등으로 나가지, 화살표가. 그치? 근데 내가 이걸 반바퀴 돌렸어.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는 손등을 통해서 손바닥으로 나가지. 변화가 바뀌었잖아. 그치? 그래서 방향도 바뀌고 크기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얘는 요런 원리로 인해서 터빈을 회전시키면 코일의 자기장이 바뀌니까 전류가 생긴다. 요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 발전기의 종류 잠깐 보면 저거. 그러니까 발전기의 원리가 전자기 유도인데 누가 터빈을 돌리냐에 따라서 좀 바뀌어.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발전의 3개를 배울 건데, 수력 발전, 그다음에 이제 화력 발전,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발전. 조금 내신이라서 좀 빡세게 배우면 화력 발전에서도 종류를 또 여러 개를 나누긴 하는데, 그건 이제 그때 학교에서 하면 그때 유의별로 볼 거고, 일단 수력 발전은 물의 낙하로 터빈을 돌리는 거고, 그러면 화력 발전은 화석연료의 연소로 터빈을 돌리는 거고,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핵분열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터빈을 돌려서 전기가 생기는 게 아니야. 알겠죠? 터빈을 돌리는 건, 이 터빈의 역할은 무슨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발전기가 하는 일이야. 알겠지? 요게 착각하면 안 돼. 다시. 자, 터빈은 무슨 에너지를, 땡땡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이제 터빈이고, 그 다음에 발전기는, 이거 뭐 거창하게 썼지만 그냥 코일을 돌려준다 이거야. 알겠지? 돌려준다. 발전기는 코일이 돌아가면서 전자기 유도로 인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터빈은 오롯이 돌리기만 하는 애고, 발전기는 실제로 전기를 만드는 애인 거야. 알겠죠? 터빈에서 전기가 만들어져. 이러면 틀린다. 알겠지? 근데 이거 엄청 틀린다. 이거 애들이 엄청 틀려 이거. 자, 다시. 자, 물의 낙하. 그럼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터빈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럼 이제 발전기로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게 이제 수력 발전이야. 어렵지 않지, 그치?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화력 발전, 연소라는 거 이제 화학 에너지죠. 화학 에너지. 그 연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연소를 하게 되면 터빈을 돌리는 것 전에 먼저 뭐가 있냐면 물을 끓여.
그러면 수증기가 생길 거고, 이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거야.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마찬가지야. 핵분열을 일으키면 물을 끓이고, 그 다음에 터빈을 돌리는 거야. 알겠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화학 에너지가, 자, 물을 끓여.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럼 이 수증기의 포텐셜 에너지가 터빈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보통 요거를 생략을 좀 해. 됐니? 보통은 생략을 합니다. 자, 핵분열도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자, 핵에너지. 핵분열에서 핵에너지. 그 다음에 열이 생기고, 수증기가 올라와서 터빈 돌리고, 전기 생기고 이거야. 됐니? 똑같아요. 자, 그럼 수력발전에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데, 수력발전의 장점은 그냥 뭐 환경오염이 없는 거지, 그치? 그냥 물만 떨구면 되니까 안 쓸게. 단점은 니네 집 옆에 못 짓는 거지, 그치? 왜? 물이 많아야 되잖아, 그치? 물이 졸려 많아야 돼. 자, 화력발전의 장점은 아무데나 지을 수 있어, 그쵸? 니네 집 옆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지으면 돼요. 단점은 이제 환경오염 물질 나오는 거지, 그치? 환경 물질, 온실가스나 뭐 이런 거, 매연이나 이런 게 잘 나온다 이거고. 원자력 발전은 장점은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 적은 양의 우라늄으로도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방사능 처리를 잘 해야 된다 이거지. 방사능 폐기물 처리를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